이제 복수를 하러 가도 되겠어요.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강개토대왕입니다. 자, 강개토대왕은 일단 영토가 북쪽으로 만주 지역을 넓히고 남쪽으로는 빼앗긴 땅을, 자, 아까 항해도 지방 빼앗겼죠? 빼앗긴 땅을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일단 고구려 땅이, 자, 여기가 백제였고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항해도 지방이었죠. 자, 요렇게 강개토대왕은 북쪽으로 더 나아가서 만주 지역을 더 넓히셨고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까 고국 원할 때 빼앗겼던 황해도 지방을 다시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황해도 지역만 다시 찾으러 내려오면서 보니까 한강유역이 너무 좋아요. 한강까지 실제로 강개토대왕은 안 뺏었을까요? 못 뺏었을까요? 한강을 못 뺏은 게 아니라 안 뺏은 거죠. 왜냐하면 항해도 지방을 빼앗고 더 내려오고 있는데 백제의 그때 당시 17대 아신왕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고구려에게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강개토대왕이 그래, 내가 한강을 빼앗기면 백제의 수도까지 함락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백제에서 조공을 받는 걸로 스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개토대왕 업적하며 만주 지역과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한강 이남이 아니라 한강 이북까지 됩니다. 한강 이북까지. 여러분, 여기 백제 계로왕이 나와 있는데 백제 계로왕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이 백제 계로왕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것만 염두에 두세요. 한강 이북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업적이 더 있어요. 그때 당시 강개토대왕이 제일 잘 나갔을 때 옆에 있는 요 신라 있죠, 신라. 신라에 왜가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가 쳐들어오니까 이 신라의 그때 당시 내무랑이 고구려의 강개토대왕에게 뇌물을 5만원을 줬어요. 아니, 무슨 선생님 뜬금없이 뇌물 5만원이냐? 기억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강개토대왕 때 신라가 왜가 자꾸 쳐들어오자 뇌물 5만원을 줬더니 고구려의 강개토대왕이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오더라. 뇌물 5만원을 기억을 하세요. 강개토대왕 하면 뇌물 5만원. 뇌물 5만원이니까 내무랑이에요. 신라는 내무랑. 그리고 실제로 강개토대왕이 보내준 군대가 5만 명이에요. 5만원 아니고요. 5만 명. 그렇게 염두에서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오래 가요. 기억이. 그래서 내무랑을 도와서 강개토대왕이 내려오죠. 왜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왜가 강개토대왕의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 왜군이 자기네 나라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가야 중에서 그때 당시 1인자 가야였던 금강가야로 왜가 쏙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강개토대왕의 군대는 따라옵니다. 금강가야까지. 그럼 금강가야 입장에서 보세요. 정말 가만히 있다가 왜의 군대가 들어오고 강개토대왕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흔히 말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말? 고래싸움이라고 하면 왜와 고구려의 군대고 새우등이 터진 나라는 금강가야가 되는 거죠. 이때 1인자 가야였던 금강가야가 정말 타격을 엄청나게 입으면서 그때부터 쇠퇴하게 되는 거죠. 멸망을 한 건 아니에요. 금강가야가 위기를 맞아서 쇠퇴한다라는 거. 신라 내무랑을 도와 왜를 물리쳤고 그리고 금강가야가 쇠퇴. 그런데 그럼 이 호우명 그릇이 뭐냐 하면 신라의 귀족 무덤에서 그릇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 그릇 밑바닥에 봤더니 강개토 지호태왕 호우십에서 강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연대를 봤더니 이 시대쯤인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럼 신라와 고구려가 굉장히 교류를 했구나. 그 대표적인 예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구려와 신라가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는 게 호우명 그릇이다라는 거. 신라와 고구려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강개토대왕 때 독자적인 연호였던 영락을 쓰게 된다라는 거. 자, 정리되셨죠? 강개토대왕은 한강은 내려온 게 아니라 한강의 북쪽 이북을 차지를 했고요. 신라의 내무랑을 도와서 왜를 물리쳤고 그 과정에서 금강가야가 쇠퇴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신라와 고구려의 밀접한 관계 호우명 그릇이더라. 됐죠?